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준비된 음원을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장 탈당, 폐기 쪼개기, 그리고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자,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는데요. 네.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 지금 들어봤는데요. 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주체가 이제 네. 법무부긴 한데 장관이 직접 공개 변론에 나서는 거는 뭐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의 일이긴 없었던 하죠. 것 같긴 한데요. 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국가기관 사이에서 헌법상 혹은 뭐 법률상에 부여된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네. 헌법재판소가 이제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해결을 좀 해주는 그런 심판 과정입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검사 6명이 어제 심판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주장을 하면서 앞서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한 장관이 이번 변론에 직접 참석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만큼 법무부가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뭐 또 하나 좀 해석을 해보자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제 한동훈 장관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도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이제 헌법쟁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어떤 성과로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당시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통합진보당 그렇죠. 해산과 관련된 정당 해산, 위헌 정당 해산.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직접 변론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통진당의 해산 결정을 받아낸 바가 있는데 그 뒤에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이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졌던 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여기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는 예. 정치적 위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한 1년 6개월 정도 총선이 남았는데 거기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행보가 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 이 뭐 재판,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방청 경쟁률이 꽤 높았던 것 같아요. 또 헌법재판소 앞에 한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한동훈 장관을 둘러싸고 보면 뭐 대선 후보 이제 뭐 인지도나 혹은 뭐 지지도 조사를 할 때도 상당히 좀 보수권에서는 이제 높은 순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한동훈 장관의 인기 자체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개 변론이 서울 제동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는데 그 헌재 앞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담벼락을 타고 줄지어 늘어선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격하게 응원합니다. 라든지 오직 국민 편 한동훈 하트 뭐 네. 이렇게 한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그 화환 글들이 눈에 띄었고요. 네. 오후 1시 30분쯤에 이제 한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헌재에 들어서자 일부 시민들은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파이팅.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방 좌석이 10석이었는데 369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3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뭐 전에 이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때 21.3대 1의 경쟁률이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할 때 795.7대 1의 경쟁률이었던 거는 비교하면 그 중간쯤 되는 그러네요. 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을 주도했던 이제 철험회로 불리는 민주당의 이제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모습을 직접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권한쟁의 심판. 법무부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이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뭡니까? 일단 법무부는 뭐 민영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과정 이게 이제 위장 탈당이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을 성룡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좀 잘못됐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 이제 국회 측에서는 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거는 뭐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탈당의 자유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적 결정의 사안이기 때문에 네. 법무부가 가타부터 참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국회법에 위배되거나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법무부에서는 검사의 수사 기능 그리고 공소 기능을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제 위헌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직접 변론에 나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들으셨던 것처럼 네. 잘못된 의도와 절차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바 있습니다. 직접 수사권을 이제 부패 경제 범죄로만 제한을 해서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 네. 이런 주장을 이제 고수를 하고 있고요. 뭐 국회 측에서는 반대로 헌법의 수사 기소 를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법무부하고 지금 국회 특히 야당하고 다르니까 이 부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기소권만 그 박혀 있는데 네. 법무부나 검찰에서 주장하는 거는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당연히 되니까, 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지만 국회 쪽에서는 없지 않느냐라는 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거만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절차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 순방 중에 윤석열 대통령 그 비속어 발언 논란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신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게 단순히 국내 정치에 예.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고 미국 의회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외신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높습니다. 뭐 CNN이라든지 로이터 통신,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매체들에서는 윤 대통령이 엊그제 이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했었던 발언들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네.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콜드라고 해가지고 스콜드. 영어로 이제 꾸짖다. 뭐 질책하다. 혹은 질책하다. 어. 그러니까 이제 MBC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점을 좀 부각을 시키고 네. MBC 측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도 인용 보도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날리면이라고 네. 한 것이다. 네. 라는 부분을 외신에서는 직접 이제 한글을 단어 읽는 표기를 해줬습니다. 날리면 이렇게 날리면 NALLIMYEON 날리면이라고 이제 주장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외신들을 두고 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항의를 하거나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하지 않느냐? 왜 MBC만을 대상으로 이제 공세를 취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언론들도 상당히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어제 열린 현업 언론단체의 기자회견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이 사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고 사과하지 않고 계속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고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에 구실로 삼으려 한다면 언론 노조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자, 성명 발표도 했었고요. 또 네. 어제는 기자회견도 했으면 언론 단체 대응 자체가 상당히 격하다, 또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들하고 전면전에서 한 분석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이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초점을 MBC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제 MBC를 고립시키는 어떤 전략을 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매체들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주로 MBC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세를 취했는데 정작 그 언론 단체들이라든지 언론인들 자신들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언론 단체들이 나서서 직접적인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기자협회라든지 어제는 뭐 들어보셨던 것처럼 언론노조가 나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영상 취재 기자단이 공식 성명을 냈는데 사실은 팬 기자가 아니고 영상 취재라는 영상 기자들이 공동 성명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이례적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보도와 관련된 기자 단체들에서는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이제 계속 좀 넓어지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뭐 여의도 일각에서도 아니 왜 이렇게 전선을 넓게 잡아가지고 좀 불리한 구도를 만드느냐, 굳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강하게 반발을 불러올 필요가 있었느냐. 아하. 결국은 대통령실의 어떤 홍보 기능을 하는 기관들에서 전략적으로 좀 잘못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 비속어 관련해서 처음 네. 보도한 MBC의 보도 경위를 묻는 공문을 대통령실이 또 그것을 보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공문 내용을 봤는데 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어허. 일단은 공문이라고 하기에는 공문의 원칙이 거의 안 지켜진 공문이에요. 공문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단 예. 기본적으로 이제 수신인이 음흠. MBC 박성재 사장이라고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유하는 사람이 이제 박성호 보도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공문의 기본 형식을 취한다고 하면은 MBC 사장 이 수신이 되거나 그렇죠. 보도국장이 수신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이름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수신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관의 장이 지금 중요한 거니까 이름을 쓰지 그렇습니다. 않죠, 통상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MBC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 직접적인 명령체계 개통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민간 기관. 민간 기업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다면 협조 관계에 있는 기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어떤 이 취지나 목적을 가지고 뭐 MBC에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이 개통이 다른데 공문을 보내는 게 맞느냐?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오히려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차라리 예. 고소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건 성립이 돼도 공문을 MBC에 보내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측면들. 그리고 또 하나 내용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네. 보니까 뭐 공문은 1, 2, 3, 4라고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게 넘버링을 해놨던데 아니 문제는 원래 같으면 뭐 당사 귀사에 뭐 이제 무궁한 뭐 발전을 번영을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형식을 갖춰서 질문 사항들이 적게 돼 있는데 그런 형식을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 이제 하급 기관 정부에 보내는 그런 모양새의 공문을 보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내용상으로도 뭐 저널리즘의 기본이 어떻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문의 형식에 일단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맞는 많이 것이다. 있어서 MBC에 일단 공문을 보내는 게 맞느냐? 어허.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다소 좀 강압적이고 취조를 하는 듯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이게 지금 누구가 작성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낸 것인지를 이제 MBC라든지 언론 기관들에서는 좀 의문을 갖게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상황이군요.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MBC 항의 방문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MBC를 항의 방문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서울시의회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이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네. 대통령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는 오늘이 좀 고비가 되지 오늘이 고비일 않을까 것이다. 싶습니다.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 이 이상의 조치를 취할 거냐, 오늘 항의 방문을 하고 나서 뭐 가름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정책 파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네. 지금 킨텍스 대표입니다. 구속이 됐네요. 쌍방울로부터 이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뇌물을 건네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부회장이 이제 함께 구속이 됐는데요.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 쌍방울 사회이사를 이 전 부지사가 지냈는데 네. 이듬해 2018년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은 다음에도 쌍방울이 발급한 법인카드를 이제 계속 사용한 게 사용한 게 문제가 문제됐네요.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면서도 기업의 법인카드를 억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일종의 뇌물이다. 뇌물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본 거고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2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 추진에 좀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대가성. 의심을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그 쌍방울 수사팀 관련해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불리던 김영일 검사가 수사팀을 좀 이끌게 됐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화영 대표 구속이 됐으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점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 뭐 대표에 대표? 대해서는 예. 사실 이제 지사 시절에 쌍방울로부터 그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데 네. 사실 두 사건 사이에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화영 지사로부터 이제 얻어내는 데 있어서 검찰은 이제 다소 좀 유리한 국면을 점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밝혀내려면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에 변호했었던 변호인들한테 쌍방울이 돈을 건넸느냐 여부를 이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제 뭐 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평택지청장. 수사팀을 새로 이끌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실력을 보여줄 거냐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